안녕하세요. 강남 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성인 ADHD에 대해서 가지는 흔한 오해들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가 ADHD이면 자식도 다 ADHD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유전성이 당연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특히나 ADHD의 유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한 70, 80% 정도 유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 유전된다는 것이 병이 100% 유전된다기보다는 어떤 증상이나 기질 같은 것이 유전된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께서 간혹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자기가 ADHD라서 아이한테 옮긴 것 같다고 너무 죄책감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의 그 유전이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병이 발생하고 병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전성이 100%는 절대로 아니고요. 유전성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정신과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성이 설령 아이에게 내려가서 아이가 그런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무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최대한 빨리 가장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ADHD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그 자녀분들이 전부 다 ADHD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ADHD가 병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그 논란거리가 되어왔던 주제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ADHD라는 것을 일단 병으로 인정하자는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많은 목소리고요. 여러 가지 뇌 연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화학적 연구라든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이제 간별하게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ADHD를 가지신 분들과 가지지 않은 분들의 각 부위의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의 변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간별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ADHD라는 병을 인정하고 단 병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진단에 이제 우리가 목을 매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최대한 빨리 도움을 받고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DHD가 꼭 병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성격에 가깝다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성격이라는 것은 타고난 기질 같은 것이 작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좀 산만하고 좀 충동적인 사람인 건데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다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때때로 삶의 어떤 특정 순간에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될 때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순간이라든지 직장을 옮겼는데 적응이 잘 안 되는 때라든지 이제 그런 때에 우리가 약이라든지 치료라든지 도움을 받아서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갈 수 있다면은 그것이 병이냐 병이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 ADHD가 특히나 다른 정신과 질환과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한 78%, 80% 이상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인기까지 ADHD를 끌고 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두 가지 정도는 우울감, 불안감, 여러 가지 충동의 문제, 혹은 술의 문제들, 알코올 같은 그런 문제들, 약물 의존 문제 같은 것들이 생겨져 있을 가능성이 꽤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DHD가 단순히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냥 산만한 질환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상당히 좀 복합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것은 보통 우울증인 것 같고요. ADHD를 겪으시는 분들 산만하고 무언가 이제 충동적이고 가만히 한 자리에 못 있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양상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오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혹은 학업적으로 좀 손해를 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어떤 후회라든지 좌절감 같은 것을 많이 겪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하나둘 모여서 우울감과 우울증이라는 병을 구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인관계의 문제가 이어져서 사회불안 장애 같은 문제가 되거나 불안과 염려 같은 것이 계속해서 더해진 나머지 범불안 장애나 아니면 공황 장애 같은 불안 장애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스트레스를 풀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충동적인 방법들만을 고수하기 때문에 게임 중독이라든지 술 중독 같은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가 있다면은 그것과 관련된 질환들을 함께 잘 살펴야 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치료도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정신과 병에 있어서 완치라고 하는 것이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요. 기준 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몇 년 이상 지속이 될 때 제가 보통 완치라는 기준을 내리잖아요. ADHD에서 완치가 그런 기준이라면 증상이 없이 몇 년 동안 지속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은 완치가 되더라도 재발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100% 완치가 있다기보다는 증상이 없어지는 시기가 되면은 증상의 재발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좀 잘 관리하면서 지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약을 먹으면 보통 평생 드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 약이 나는 아주 효과가 좋고 먹으면 너무나 잘 되니까 뭐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평생 먹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은 사실 좀 귀찮아집니다. 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도 적응이 되고 또 시험 같은 것들도 매번 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넘어가고 나면 조금 시간 지나면서 조금 느슨하게 먹게 되고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필요성이 줄게 되면서 약을 안 먹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흔한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평생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열심히 먹다가 띄엄띄엄 먹다가 끊게 되는 그런 경우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을 끊는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약을 끊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약의 도움이 없이도 잘 대처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을 체계화시키고 계획 짜는 것을 습관화시키고 내 마음과 감정들, 생각들을 잘 돌아보는 연습들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계속 살피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힘들을 잘 길러갈 수가 있다면은 약이 없이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약을 끊게 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인 ADH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인 ADHD가 굉장히 좀 요즘에 인터넷이나 뭐 방송 등에서 흔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쉽고 간단한 질환으로 생각하고 그 약 먹으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생각보다 좀 복잡한 질환이고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잘 진단받으시고 치료를 면밀하게 꼼꼼하게 잘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